세계 무역 체제에 들어가서 네. 중국의 본격적 발달, 고도 성장, 예. 성장 이후에 최초의 강력한 실업이 발생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가또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중국 찐 현장 전문가 우리 이철 박사님과 함께하는 중국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 짧은 기간 오셨는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과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좀 꺾였다 이런 소리 들리는데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관군제는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끌었습니다. 네. 과연 앞으로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는가, 이런 경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았고, 그런데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일단 규모로서는 작년보다 많이 성장했다. 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고, 공식 발표가 그렇다 보니 외신들도 그렇게 받아 썼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홍콩 쪽이나 중화권의 미디어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 광고도 모두 좋은 제품 이렇게 부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모두 우리 제품이 가장 쌉니다. 뭐 몇 개를 사면 얼마를 할인해 줍니다. 네네네. 다시 말해서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팔린 총합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더라도 네. 실제 그 수익의 내용을 보면 이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것이고 또 보다 좀 하이 퀄리티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최고 등급 회원이거든요. 예. 근데 올해 제일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거기서 빅세일하는 게 있어요. 네. 정말 이런 물건을 이 가격에 팔 수 있구나. 예. 굉장히 충격받아요. 네. 정말 그래서 이거 요즘 샀으면 옛날에 반의 반값에 샀네. 막 이런 정도로.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이크가 수십 개 쌓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선 마이크, 예. 요즘에는 무선 마이크가 계속 늘어서 개수를 치면 정말 많아지는데 네. 살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충격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한국에서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고요. 네. 3등인가 4등까지 올라왔고 네. 중국 업체 전체를 따져보면 쿠팡 다음으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온라인 사업체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예.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가격 경쟁력이 통한다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저가형 상품이 많이 팔린다라는 거는 일반 인민들의 생활이 되게 팍팍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대외 무역과 연관된 산업에 종사하던 기업과 또 그 종업원들 지역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광동, 후젠, 저장 이런 남방 도시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사서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싱가포르 친구가 와가지고 그걸 보더니 이거 괜찮네. 네. 이거 좀 갖다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관세 같은 거 다 생각하면은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 하고 사라지더니 그걸 해서 돈을 좀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었냐? 그랬더니 이거를 파는 가게를 가서 네. 잠복을 했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떤 놈이 와서 그 물건을 납품하고 가나 이걸 본 다음에 그 놈을 따라가서 네. 그놈 사무실을 발견하고 다시 거기서 잠복. 보통 이제 거기 공급업체는 또 다른 영세업자가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또 잠복. 이렇게 두세 차례를 해서 마지막에 굉장히 조그만 아반한 그 뭐 두세 병짜리 공장에서 이거 간의 송옥 같은 그렇게 만드는 걸 발견해서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씩
물건을 살 테니. 물건을 살 테니 가격을 얼마 주겠냐. 어. 이렇게 그 담판을 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에 살 수 있었다. 뭐 무슨 통관세비나 모든 거 다 합쳐도 그렇죠. 100위안 이하로 예. 매입을 했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똑같은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라고 해도 네. 기업이나 사람에 따라서 그 물건은 중국에서 원가가 얼마야. 저 같은 사람은 100원. 그러니까 그 다음 협력 업체를 간 사람은 뭐 예를 들어 80원. 네네네. 그 다음 업체 찾아간 사람은 60원. 이제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좀 이제 베이징에 있으시다 보니까 예. 남방하고는 좀 떨어졌고 수도 중심이니까 뭐 사람들을 사는 게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예. 요즘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이 금리 인상으로 해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안 잡히던 식당이 비어간다. 예. 예약 100% 된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중국은 어떤지 그 현지 상황들이. 중국은 비슷한 뉴스가 이제 어젠가 튀어나왔습니다. 네네네. 뭐냐면은 지금 그 식당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 네. 그 중에서도 좀 이 가격이 높은 그런 메뉴를 파는 시간들은 더 어렵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중국에 가면 뭐 아주 호화로운 식당에서 아주 비싼 음식 먹고 하는 걸 네네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시진핑 주석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게 다 이제 금지가 됐거든요. 공직자들은 비싼 식당에 가면 다 이게 처벌받게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접대 문화가 갑자기 확 변하면서 네. 고급 식당들이 많이 망했어요. 이번에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고급 음식점, 고급 호텔에서 소비를 해주는 것을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서 가서 소비를 해도 되도록 네. 이렇게 권고한다. 이렇게 네. 중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들은 바로는 이제 20대 대학생 청년 실업률이 요즘 이제 통계가 안 나오지만은 지난번 어디까지요? 18%인가까지인가요? 올라갔다가. 지금 중국 내에 여러 사람들이 나름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네. 사람마다 그 숫자는 틀리지만 대부분 20으로 시작합니다. 20으로. 실업률이. 그래서 대학생만 아니고. 그렇죠. 청년 실업률이 4사람 중에 1사람 또는 5사람 중에 1사람 요 사이다. 네네네. 얘기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 대학생들이 1,000만 명 이상 한 해 예. 졸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20%씩 이렇게 실업이 되면은 예. 사회가 불안정해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신 분도 많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실업률 발표를 할 때 네. 이 청년 실업률은 발표 안 했어요. 쭉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시 실업률 발표를 하면서 네네. 뭐 5점 몇 %가 됐는데 네. 아직은 괜찮은 수준이고 지금 호전되는 기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썼어요. 근데 제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코멘트를 했는데 직업 훈련 교육을 지원한 사람 수가 네. 거의 뭐 600만 명에 가까운 560몇만 명인가 를 지원을 했다. 네. 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네. 이 사람들은 실업에 안 들어갔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럼 실업률이 실제로는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 훈련을 받겠습니다 하면 돈을 주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을 뭐 대개 주고 장기간 주는 경우에는 2년까지도 줘요. 우리나라 실업급여 그 지원 사업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업급여처럼 되죠. 그럼 실제 도시 실업률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 해석하기로는 예. 이것은 국가통계국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집어넣은 거다. 그러니까 통계국 사람들이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란. 저는 이 중국의 언론이나 발표가 네. 드문드문 그런 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름 예. 정의의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하는 것보다 실제로 상황이 훨씬 나쁘다. 이거를 은근하게 그렇죠. 표현하고 암시를 싶었다는 하는 거죠. 거죠. 예. 네. 그럼 가신 중에 가장 실업률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다 해결이 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최근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표
예.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뭐 싹 다 해석이 됩니다. 예. 이쯤 되면 전년 대비 올라올 거라고 봤었는데 예. 전혀 못 올라온 이유가 예. 뭐 당연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 물론 이제 중국에서 실업이 가장 심했던 상황은 장점이 주름지 시절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그 해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 40,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을 그 조기 은퇴시킨 일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상황이 뭐냐면 당시에는 중국에는 사유제가 도입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네. 모든 걸 국유제를 하다 보니까 집도 국가가 제공해야 되고 네. 양로보험도 국가가 제공해야 되고 네. 뭐 다 국가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예를 들어 A라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의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이제 매달 급여를 그걸 뭐 퇴직보험이라고 해야 될지 급여를 줘야 되는데 얼마간씩 이것도 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우리는 사유제를 도입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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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업도 그렇게 대책 없이 다 고용하지 말고 빨리빨리 다 퇴직시켜라. 네. 필요 없는 인력. 그렇게 해서 심지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호정에 해당이 되는 네. 빠른 사람은 40대부터 시작해서 네. 뭐 40대 후반 이상이면 뭐 다 거의 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6천만 명 이상이 네네. 일시에 실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에 중국에 전국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죠. 네네. 근데 그건 아주 특수 상황이고 네네. 이번 같은 상황은 거의 처음 봅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로 지금 처음이다. 그럼 실제로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처음이네요. 2000년 이후로. 2000년 이번 세기에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2000년 이후 WTO 체제에 들어가고 예. 본격적인 개혁 개방이 있은 이후 네, 네. 세계 무역 체제에 들어가서 네. 중국의 본격적 발달, 고도 성장, 성장, 예, 예. 성장 이후에 최초의 강력한 실업이 발생했다. 네. 야, 근데 이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풀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뽑아먹은 거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미 과속 페달을 밟은 거고 그 마지막 활용 점점이 2008년도 리먼 사태로 인해서 4조 위안을 풀었던 게 예. 가장 결정타였다. 네.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너무 큰 실책이었다. 저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진작책을 편 것 자체는 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예. 당시에 전 세계가 자칫하면은 네. 경기 침체 속으로 들어갈 그런 상황이었고 중국 정부는 사실 그때까지는 경기 진짜책을 쓰지 않아서 네. 통합 행정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후진타오 집권 당시에 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엄격히 억제를 했었어요, 거꾸로. 그렇군요. 후진타오 때까지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 붐이 일어나고 예, 여기저기에 막 빌딩 올리고 아파트 올리고를 그때도 했는데 그때 이미 과도하다. 첫째는 과하다. 과하다는 게 두 가지 의미로 과하다. 하나는 양적으로 너무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개발을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전부 너무 비싼 것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후진타오 이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권기부터 그 이후로.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골프장 개발을 전국을 다 금지시켰어요.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억제를 했다. 예. 그리고 부동산 개발도 이제 억제를 했죠. 네. 그렇게 억제하고 있다가 이게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뭐 급증을 하네 뭐 버블이 생기네 와는 반대 상황에 있었던 거죠. 네네네. 중국은 네네. 거꾸로 부동산 개발을 계속 억제하고 억눌러 온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2008년도 리만 사태를 만났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야 중국아 우리 좀 살려줘 이런 상황이 돼 있고 그렇지. 중국은 지금 수출이 갑자기 줄어들고 네. 국내 GDP 생산이 줄어드니까 이때 대규모로 돈을 풀고 이때 부동산 개발도 확 풀었죠. 네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칭송의 노래가 울려 그렇죠. 퍼지고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예. 전 세계 구원투수. 그렇죠. GDP는 마구 성장을 하면서 네. 사람들은 좋아하고 인민들은 행복하고 공직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 호텔에 가서 고급 음식 먹으면서 아주 뭐 띵가띵 잘 지내고 에브리바디 해피. 그렇죠. 예, 이런 부채 상황이 시대의 있는 거죠. 특징이 에브리바디 해피죠. 예. 네. 그런데 그게 몇 년 한시적으로 했어야 되는 정책인데 그렇죠.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좋은데? 그래서 그걸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진핑 정권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이거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소리가 점점 올라오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취해서. 그렇죠. 한 그것도 연수가 꽤 오래됐죠. 예. 연수가 10년 정도는 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는 좀 재밌는 게요. 리커창 사망된 후에 뭐 시진핑에 비교하면 리커창이 참 좋았어, 민주주의였어, 경제를 잘 책임져 줬어. 그랬지만 리커창 경제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경기 진작 없다. 예, 그 다음에 그 통합 팽창 없다. 그 다음에 산업 개편, 산업 개혁을 해서 고도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돈 버는 거라 할지라도 뜯어 고쳐야 된다. 네. 이거였거든요. 다 맞는 얘기긴 한데요. 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사람들이든 이게 다 인기 없는 정책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리커창의 그 경제 운영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았죠. 근데 사실은 상태를 정확히 판단한 정책이긴 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와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당시에는 제가 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 답답해. 경제를 몰라. 이런 평이 많았죠. 그게 지금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한 5년 된 거잖아요. 그 집권이 5년 정도를 했던 거죠. 리커창이요? 예, 10년 했죠. 10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기였고 그 전까지. 예, 그럼 일기, 10년 내내 10년. 10년 내내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10년 내내 사실상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일시적으로 이제 풀어준 이후에 네. 2012년도 네. 그 지도부 구속된 다음부터 네. 이제 좀 다 좀 줄여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창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팽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5, 16, 17 뭐 이때까지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리커창이 이거 너희들 말 안 들을 거냐 이래라 저래라 지방정부에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항상 형태가 리커창은 지방정부한테 뭔가 막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네. 상황이 되고 지방정부는 뭐 우리 경제 개발 목표 GDP 목표 내려놓고서 또 억제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는 소리야 이렇게 불만이 많았죠. 갑자기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겹쳐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본의 부채 경제가 사실상 하이라이트로 진입했던 게 1970년대 후반 80년대였고 예. 그 종점을 찍은 게 89년, 90년부터 예. 이제 종점이 찍히기 시작했던 네. 건데 보면 결국은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잘 가다가 2008년도에 과속 엑셀을 너무나 심하게 밟아서 대략 10년간 과속 질주를 했고, 예. 야, 이게 딱 일본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들이 결국은 그러면 한국도 좀 비슷하고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시기 동안에는 모두가 행복하죠, 사실. 근데 중국 정부 공무원 팀에서 일본 사례는 아주 심각하게 네. 분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막는 조치가 나왔을 때. 그렇죠. 예. 여기서 조금 더 갔다가는 우린 완전한 몰락이고 제2의 리먼 사태가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이런 상황에 대비한 선행 조치를 네. 사실 중국 정부는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 하나씩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중 아직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상업은행들의
파산 처리 과정 프로세스를 만들고 네. 원칙을 만들고 하는 것부터 다 해놨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상업은행들의 도산이 예상이 되고 네네. 그것도 많은 규모로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이 무너지면 상업은행도 자빠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그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십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날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영향을 주리라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상업은행, 금융 인프라가 무너질 가능성을 지금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라고 당시에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네. 들으신 분들이 태평성대에 이놈이 자다가 남의 허벅다리 긁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이 많으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특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정책을 시행을 하면 네. 효과는 대개 제 느낌으로는 네. 제가 생각으로는 반년 정도 지나면 현실로 나타나고 예. 이 여론의 반응은 당장 나타나요. 네네.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 정책을 하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중앙에서 원칙 정해서 레코멘데이션을 내고 지방 정부에서 거기에 부응해서 또 자기 성의 그 법규를 제정하고 그다음 시범 사업을 해보고 뭐 이렇게 확산하니까 이게 몇 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무슨 정책을 시행하면 그 효과가 대개 3년 정도는 지나야 현실에서의 반응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래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라고 물으면 좀 대답하기 힘들죠. 네. 어제 내린 정책을 뭐 한 달 후에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네. 그런 일이 많죠. 마치 그 큰 배가 방향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가진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럼 결국은 사실은 부동산 브레이크 밟은 거가 정확하게 이제 올해로 4년 차, 레드라인 펼친 게 이제 4년 차인데 2년 동안 별반 없었고 가격도 올랐었죠. 처음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예. 근데도 가속도가 줄지 않았어요. 예. 지난 2년 동안. 예. 그러다 이제 작년부터 브레이크가 밟히기 시작한 거니까 2년 동안 상승하다가 2년 이제 빠르게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드디어 이제 4년 차에 되니까 부도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게 아니었다. 2008년도 리만 사태 4조 위안 쓰고 몇 년간 그것을 지속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긴 밟았지만 지방 정부들 중에 말 안 듣는 지방 정부 있었을 테고. 네. 그러니까 진짜 그게 효과가 나는 거는 또 한 3, 4년 지나서. 예. 그럼 2008년에서 한 4년 엑셀 밟았다가 리커천 처리부터 브레이크 밟았는데 안 듣다가 그러면은 또 한 16년쯤 되면서부터 이제 그 말빨이 먹히기 들어가고 효과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근데 부동산 너무 늦게 잡았군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중국 정부 계산대로 하면은 사실은 더 일찍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났을 텐데 문제는 팬데믹이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 사태가 번지면서 이게 좀 망했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말로 표현을 해주셔서 그런 모든 정책들이 어그러졌다. 정책이 어그러진 거예요. 풀어준 건가요? 코로나 때? 그런 건 아닌데 코로나가 3년을 계속하고 사람들 소비를 못하고 모든 경제가 딱 막히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중국 정부는 이놈은 네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망하고 아웃. 너는 뭐 상황이 있으니까 연좀 밀어주고 뭐 이렇게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업이 올스톱을 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모든 기업이 자금이 마르고 모든 그 부동산이 소비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 딱 돌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옥석을 구분하거나 연유를 따질 틈이 없었다. 따질 수가 없게 된 상태에서 모든 부동산 기업들이 모두 망하게 생기는 이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부에게 야 세계 레드라인 너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주장을
지금도 할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혹시 정부의 어떤 건의라든가 그 쉼 이런 것들이 흔들린 건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렸다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그 리커창 일파와 시진핑 일파의 이 정책의 불일치가 이제 간극이 커지게 된 거죠. 아, 대응이 달랐군요. 예. 아까 말씀하신 시진핑의 정책을 보면 계속 눌렀을 것 같고. 예. 근데 시진핑의 공동 비율을 보면 여기도 뭐 눌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네. 당시 리커창 총리가 있을 당시에 경제 운영 자체는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관할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시진핑 일파 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던 분야는 금융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류허 부총리가 아하. 시진핑 일파에 가까운 일파 사람으로 네. 금융을 잡았죠. 네네. 그래서 시진핑 일파는 부동산 쪽 영향이 절대 금융 인프라에 데미지를 주는 말씀하신 대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그런 게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세계의 레드라인도 잘 살펴보면 네. 금융을 억제한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금융입니다. 예, 부채지지 마라. 예, 그 정책을 내놓은 것도 류호 부총리 쪽에서 내놓은 거고요. 네네네. 근데 당시에 그 리커창 총리 입장은 좀 틀렸어요. 네. 그렇게 마구 밀어댈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부동산을 개발을 어떻게 하고 땅을 팔고 사고 이 정책은 리커창 총리에서 운영을 하는데 네네. 그런데 금융이나 부채나 뭐 이런 조건은 막히니까. 예, 그럼 부동산이 안 되는 거죠. 금융이 막히면 부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네. 한국은행 정책하고 지금 재정 정책이 다르죠. 예, 재정 정책이 서로 안 네. 맞는다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네. 중국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